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해학지 일반 중기계약 나갈 차례죠. 37조. 자, 중기계약제도인데 이거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이론을 먼저 보죠. 중기계약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의 경우한테 중개 의뢰하고 그중 거래를 가장 먼저 성사시켜준 경우한테 보수를 주는 형태. 이게 일반인데 그래서 중개 의뢰인은 일반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약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요청에 대해 계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네 가지를 써준다. 이게 물가 수준. 기억나요?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그다음에 준수 사항을 써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체크 포인트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약 서식 이거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서식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걸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는 없다. 여기까지 일반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전속 중개약 제도예요. 에이? 웬 204조? 자 전속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수가 잘못 표시됐는데 이 전속중개약은 중개 의뢰는 특정 경우를 정하여 중개를 의뢰할 수 있죠. 그리고 계공이 승낙을 함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럼 전속계약은 먼저 계공의 의무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럼 전속을 체결한 계공께서는 먼저 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전속계약서 보관돼야 되죠. 몇 년? 3년이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합니다. 며칠 내에 공개한다? 7일 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여기 이제 공개 나가고 공개한 내용의 통지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거예요. 공개 내용.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정보 공개는 며칠? 7일. 공개한 내용의 통지는 지체 없이 문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주의 1회 사항은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죠. 2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알았다 해놓고 해외행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됐죠? 그럼 여기서 제재 한번 미리 짚어볼까요?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존 안 했어요. 이거 제재 뭐예요? 아직도 안 튀어나오네?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업정. 근데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이거. 이건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죠? 그럼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치다. 구분해 놓으세요. 그래서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업정이고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임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공개할 정보. 이 공개할 정보는 우리가 별도로 암기하지 않고요. 확인 설명 사항으로 암기했고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할 정보가 이렇게 7가지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죠. 다만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거예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 여기 공개할 정보에 수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세는 세금, 취득 관련 주세죠. 그러니까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하는 거예요.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오폐소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모두 공개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사항도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가격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가 네 가지.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되고 공시지가는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이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리고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는 먼저 위약금 지불의 의무, 소요비용 지불의 의무, 확인설명 의무에 한데 협조할 의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 위약금은 전속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데 전속의 이유기한 내 다른 계호한테 의뢰하여 거래했다든가
개공이 소기한 상대방과 개공을 따돌리고 몰래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배제 후 직접 거래했다. 이게 지하다방 사건이죠. 기억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때는 위약금 물어주는데 얼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준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소유 비용을 물어줄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그럼 스발상과 거래가 되면 이때는 중개보수의 50%미 내라는 걸 특히 주의합니다. 50%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이게 소유비용 지급입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 의미하는데 의뢰인께서는 협조하라. 이런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전속은 유효기간이 명문이 있죠. 전속은 유효기간이 원칙 몇 개월로 한다? 3개월. 당사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고. 지금 우리 문제집에 있잖아요. 중기계약서 서식이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우리 중기계약서 서식은 실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미리 보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으로 가보세요. 요약집. 중기계약 서식 있죠? 자, 올해는 서식을 내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중개계약서하고 일반 중개약 전속계약 서식이 있는데 일반 서식이 있다고 했어요. 전속계약 서식도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이 두 서식의 딱 차이는 개공의 의무,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것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내용은 모두 똑같다. 봐두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약 서식과 전속 중개계약 서식은 둘이 차이가 있는 게 개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지금 전속을 체결한 개공께서는 이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문서로 이주례성 업무 처리사항 통지하라고 그랬고 정보공개 칠리하라고 그랬고 확인 설명 성실히 이행하라. 다음에 의뢰인께서는 위약금 소요 비용 확인 설명 의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일반의 경우는 일반 중개약서에는 개공께서는 이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뢰인께서는 다른 경우에 타도 의뢰할 수 있고 확인 설명 의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이건 똑같죠?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서식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조 유효기간 쓰는 난 똑같습니다. 3개월 원칙. 이거 당사자비로 변경할 수 있고요. 중개보수 쓰는 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난 똑같습니다.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해서는 차액 환급하고 확인 설명 소리하여 그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똑같고요. 이 밖에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두 통을 작성해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한 통씩 보관한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게 앞면의 내용이에요. 다음 뒷면의 내용. 경계계약서 뒷면 내용은 크게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나눠져 있고 권리 이전용은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았을 때 여기다 물건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는 거죠. 그럼 권리 취득용은 매수나 임차를 의뢰받았을 때 어떤 물건 원하는지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는다. 물건에 대한 현황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지 말고 감을 잡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기재해야 되죠. 물건의 표시 기재하는데 이게 토지라면 소지면 지도를 기재하고 건축물하면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를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금과금 월 임대료 보증 관리비를 기재하게 돼 있고 권리관계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규제 및 제한 사항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중개 의뢰맥 기재해요. 기타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 여기 취득용에는요 희망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게 종가지조라고 그랬죠. 종갓집 며느리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개보수표는 어느 경우든 수록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바로 중개계약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서식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 봤고요.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자, 문제집 72쪽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회 때 기출로 되어 있는데 대표 유형 공인인사법령상 일반 중개계약을 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 사용은 없다고 그랬죠. X.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사와 체결할 수 있다. 맞아요?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다수의 개업공과 의뢰인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3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OX? X. 이건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 없죠.
4번 중개 의뢰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있다죠. 요청할 수 있죠. 물가 수준 준수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있죠. 다음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조망에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공개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무는 없다. 전속 시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근데 일반 시에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28회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낯서냐? 처음 보는 문제 같네. 수정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 요즘. 자,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더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22에 기출로 돼 있네요. 1번입니다.